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전쟁 유탄, 삼성, LG, 러시아에서 고사 위기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지금 TV 시장 점유율이 러시아에서 19%에서 4%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 중국 기업이 빠르게 잠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친서방 기업의 사실상 퇴출 압박, 공장 매각도 난항, 공장을 팔래야 파는 것도 어렵다라는 얘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불똥이 우리나라로 튄 모양새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취임하고 보니 나라 거덜나기 직전 오염수 비판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의에 온 이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오염수 희석 비율 1대 700으로 줄여. 일본 그래도 충분하다. 네, 어제 방류 후 처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내부를 외신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이 외신 기자의 우리나라 기자들도 직접 가서 이 내부를 봤는데 보니까 오염수 희석 비율이 방류 첫날엔 1대 1200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날 가서 보니까 1대 700으로 줄여져 있더라. 일본한테 왜 줄였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충분합니다라는 이 해명 외에 다른 설명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희석농도 임의로 변경할 우려는 여전히 있는 상태다 때문에 관리 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국방부 육사 내의 홍범도 흉상 이전 추진 논란. 처음에 육사 앞에 있는 홍범도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국방부도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관의 흉상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죠. 정률성 공원 못 막으면 장관 자격 없어. 지금 이 광주에 짓기로 하는 이 정률성 공원 이거를 어떻게든 막겠다. 장관 직을 걸고 막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률성 요즘에 계속해서 좀 기사가 나오고 있죠. 지금 광주 출신인데 중국으로 귀화를 해서 중국 이 국화라고 해죠. 이 음악을 직접적으로 지은 이 음악가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어떤 군가를 좀 만들기도 했고요. 6.25 때 중공군도 북한군을 도는 위문단 활동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강기정 또 시장의 얘기는 역대 정부에서 먼저 중앙정부에서 시작한 거 아니냐. 대중국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민식 장관 직을 걸고 반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노조 전용차, 수억 현금, 고용부, 노사 담합 칼 뺀다라는 겁니다. 이 사업체 사측에서 노조의 전용차 그리고 수억의 현금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500승을 한 곳 실태 조사를 한 이 결과였었는데요. 요거 고용부에서 노사 간 담합하는 거 요것도 우리가 칼을 빼들고 좀 꼼꼼하게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모습. 김은혜 홍보수석의 모습입니다. 근데 밝게 웃고 있는데 무슨 모습인가 봤더니 어제 점심시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실 구내식당 어제 점심으로 모듬회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이 대통령실 점심 메뉴가 모듬회 그리고 이제 고등어구이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으로 우리 수산물이 상당히 지금 잘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우리 수산물을 먹겠다라고 하고 첫날이었는데 오늘 메뉴는 그럼 뭐냐? 오늘 메뉴는 제가 알아봤더니 제주 갈치조림과 소라무침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 산은 안 먹더라도 우리 수산물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4년 뒤에 이 쿠로시오 해류가 지나서 우리나라로 이 바닷물이 올 때 오염수가 도달을 한다고 할 때 그때 판단을 해도 좀 늦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지금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참지 마시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식회계입니다. 분식회계 기사 같이 볼까요? 윤, 나라 거덜나기 직전 정권 인수, 이념 중요, 우리 당 방향 명확해야 라고 어제 윤 대통령 국민의힘 1박 2일 연찬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나라가 거덜나기 직전의 정권을 내가 인수하고 보니까 나라가 거덜나기 직전이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찬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2년째 참석해서 거야 맹공. 네, 지금 야당을 지금 강하게 좀 비판한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이 얘기만 했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윤 대통령 문정부 겨냥 전부 분식회계 내실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기업도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 아주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이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없는데 사장이 어디 벤츠 600하고 뭐 이런 고급 승용차 막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망하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념 얘기도 뭐 얘기 중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건 살짝 좀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재정적인 이런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부도낼 뻔했더라라는 취지의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었으면 어땠을까. 분식회계라고 했는데 얼핏 떠오르는 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엄청나게 뛰어올랐죠. 네. 이를테면 GDP 대비 뭐 평균 우리 OECD 평균으로 50% 의논했던 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그게 40%대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었는 걸로 얘기되다가 네. 어느덧 임기 중반에 50%대가 무너지고 네. 그게 이제 53% 이렇게까지 올라갔잖아요. 절대적인 규모도 확 늘었어요. 그런 얘기를 같이 내놓으면서. 근데 문제는 그런 국가 채무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우선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체제가 미국 주도하에 펼쳐졌는데 네. 그 저금리 체제의 종착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에 201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라는 팬데믹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이 위기 극복이 먼저다라는 걸로 재정에서 지출을 마구마구 늘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하고 하는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분식회계 뭐 좋습니다. 정치적인 뭐라고 그럴까 이 슬로건 정도로 내세우는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지금 정권을 잡은 작년 5월에 정권을 잡고 바로 열린 여당과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자리였다면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1년 반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이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엔 구체성이나 설득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와닿는 거에서는 좀 강도가 약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취임한 직후가 아니라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수위가 사실 높아요. 예,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때 국가 부채에 너무 늘려놓고 네. 인심만 쓰다 보니까 실제 할 거는 하나도 못 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이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제초한 그 환수금 문제라든지 그 실거주 문제라든지 부동산 대책도 국회 턱에 다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네. 국가적인 살림은 어렵고 하니까 전임 정부 때부터 내려오던 거 지금 못 바꾼다는 그런 답답함의 그런 토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은 윤경호 의원 말대로 지금 정권 교체가 된 지가 이제 1년 한 3개월이 됐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전임 정권에 대한 분노, 적대감 또 남탓 이거를 하니까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1년 3개월 됐으니까 이제는 좀 포용도 하고 대화도 하고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 대통령이 얻은 표가 48.5%인데 네. 지금 갤럽 조사에 하면은 윤 대통령 지지도가 35%거든요. 네. 13%가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윤 대통령을 지지해요. 근데 마지못해서 찍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워낙 싫어서 할 수 없이 윤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 윤 대통령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려면은 적대감이나 편가르기나 이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통합을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겠다. 이거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는 너무 좀 격한 어조로 지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위주로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자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유극강, 부드러운 걸로 강한 걸 이긴다. 네. 너무 강하게만 나선다고 국가 운영을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유극강이라는 말씀까지 지금 조언으로 같이 주셨습니다. 포용, 대화. 지금 이제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런 걸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윤 대통령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여소야대 국회 야당 지지 언론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해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정부 욕만 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 실용이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성찰하고 우리 당 정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부 욕만 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동석 의원, 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지금 전열을 정비해라, 싸울 태세를 하라, 뭐 이런 얘기인 걸까요? 네, 뭐 싸우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해라 이런 행보를 좀 의원님들에게 좀 부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국회 상황을 본다면 지금 야당에서는 반대 아닌 반대 이런 걸로 지금 산적한 민생 현안이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야당과의 그런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애둘러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야당과의 협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네. 나서야 될 곳은 여의도 국회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그거를 이제 여당의 의원들에게 전함으로써 야당과의 협치를 중요시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 그 과거에 뭐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서 빗대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지방선거 직전이었죠. 재난지원금을 다수 이렇게 풀어가지고 네. 포퓰리즘이라는 당시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협치에 있어서 계속해서 대통령과의 여당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가 계속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얘기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협치를 강조한 거다라는 해석이었는데 신정현 의원님, 네. 협치를 강조한 발언을 하고 보셨습니까? 그 어디에도 협치란 내용은 찾을 수가 없죠.
정부 욕만 하는 세력을 두고서 이걸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년 반 동안의 기조 아닙니까? 지금 언론을 향해서 24시간 자기들 욕만 한다. 언론 카르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본인들에게 부정적 기사를 실으면 그 대상은 싸워서 눌러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를 세상에 없던 건폭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노조 카르텔 이렇게 딱 붙여놓고 노조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사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을 향해서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어요. 이번에 연찬회를 2년 연속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현직 대통령으로는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과는 이렇게 소통하려 하면서 정말 협치해야 될 대상인 야당 대표와 야당 국회의원들하고는 한 번도 만나는 자리를 열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를 하나의 본인을 향해 칭찬하고 지지하는 세력은 나의 국민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세력이다. 공산 전체주의다.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놓고 갈라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의 자리는 통합의 자리지 갈라치기하고 분열시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는 순간 이 국가는 분열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통령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라면 싸우지 않고 협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동석 의원님. 뭐 갈라치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갈라치기라고 당연히 민주당에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강경 발언을 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조 카르텔을 말씀하셨는데 노조 카르텔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혐의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간 것이고요. 네.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나쁜 거를 계속해서 공정이라고 말하는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불공정 사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당시 인국공 사태라고 하죠. 불공정 사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계속해서 해결하라는 의지가 더욱더 드러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윤 대통령의 발언 너무 나갔다, 아니다,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라는 지금 얘기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